이전에도 좀 언급을 드렸던 얘기들이긴 한데, 사실 이제 작년 초에 엄청나게 종목 언급을 많이 드렸고, 그 중에서는 일부가 정말 많이 급등했었죠. 이제 반도체 부품주 하면은 일단 유진테크가 대표적이라고 했는데, 실적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테마를 타고 많이 올랐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DB하이텍은 잠깐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고요. 그 외에도 많죠.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종목 중에서도 많이 오른 애들이 있고요. 제주반도체나 한미반도체는 그 제가 언급한 그 목록 있었나 없었나 좀 기억이 가물한데, 제가 뭐 그중에 꼽아서 추천드리진 않았던 것 같고, 일부 종목이 급등을 했고, 급등했다가 다시 좀 떨어진 애들이 있고, 급등한 걸 유지한 애들이 있고, 그렇게 다 AI 테마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일단은 동진 세미캠이 좀 눈에 띄기는 합니다. 지금에서 작년 실적 대비해서도 그렇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분기상 적자를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양호하고요. 제가 블로그와 커뮤니티 글에 남겨드렸듯이 좀 각자 살펴보면 작년에 줄긴 줄었습니다. 3분기 대비했을 때 22년 대비 작년 실적이 지금 작년 3분기까지 나와 있는 상태죠. 감소했는데 이 정도가 되게 양호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테마는 AI 테마 쪽은 동지 세미켄 이 셋 중에는 얘가 제일 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셋 다 반도체하고, 셋 다는 아니구나. 셋 다는 맞는데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가 얽힌 한양이 엔진은 저평가긴 엄청 저평가인데 약간 AI 테마는 조금 약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 동진 세미캠과 얘는 이제 2차 전지로도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장기 차트입니다. 구간이 이게 뭐 급등주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뭐 그렇지 않고요. 기간이 일단 넓고, 기간은 크고, 그리고 뭐 여기서 한 3-4배 정도니까요. 이 긴 기간 동안 이 정도는 뭐 급등했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외국인은 아직 10% 아래로 외국인 비중 자체는 별로입니다. 요거는 좀 아시고 계시고, 외국인도 이제 들어왔다 빠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최근에 약간 들어오면서 이게 기관이거든요. 기관 애들이 조금 기관이 견인하고 있거든요. 지금 요거를. 그래서 개인은 빠져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차트가 지금 최근에 코스피 조정에 대비해서 상당히 양호하게 버티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여기만 뚫으면은 여기를 뚫으면 더 좋겠죠. 최고를 뚫으면 더 좋은데, 일단은 여기 먼저 뚫으면 추가 상승을 보시고, 못 뚫는다 하면은 다시금 또 꿀렁거리는 조정으로, 조정했다고 하면 나중에 뚫을 수도 있겠지만은 느낌상으로는 좀 뚫을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게 주식 선물에 있어서 보는데 그건 좀 있습니다. 그동안은 약간 주식 선물 가격이 높게 형성되다가 금요일날 조금 같아졌거든요. 장중에 보니. 근데 이번 주도 주식 선물 좀 계속 보면은 뭔가 기관이 상향 베팅하면서 끌어올릴 건지를 좀 주식 선물 확인할 수 있는 분은 보십시오. 주식 선물 가격이 계속 호가가 3-4칸 높았었는데 그동안, 그러면서 이 정도로 온 건데 지속된다면 조금 상승 가능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브레인도 조금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얘도 보시면은 기관이 지금 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관이 견인하는 중에 외국인이 이렇게, 그동안 이건 뭐 빠져나갔던 외국인인데 그래도 한 30%가량은 있습니다. 외국인이 개인은 빠져나오고 있고요. 얘는 좀 조정을 염두에 두십시오. 바로 갈지 아니면 좀 조정을 하고 갈지만, 조정을 하고 가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기관과 외국인 좀 더 여기를 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지 보도록 하시고요. 한양이 엔진은 지난번에 초전도체 테마로 빵 떴다가 다시 눌렀는데, 제가 여기서 못 갈 때 눌림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눌림치고는 좀 너무 많이 눌렸습니다. 외국인 비중은 아직 10%가 되지 않는 중소형주이긴 하고, 기관도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약간 테마가 약하긴 합니다. 초전도체 테마가 다시 빵 뜰 거냐, 요거 아마 CFD 물량일 건데, 요거 이런 식으로 띄우는 건 CFD거든요. 또 장난을 칠지. 근데 장난을 치기에는 너무 우량한 애들은 이제 기관이 많이 들고 있다가 기관이 내를 꽂아버린 거죠. 기관이 이거를 이 작전을 그만해라고 하면서 내를 꽂아서 CFD 들어간 애들이 좀 크게 재미를 못 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보다는 초전도체 테마,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 초전도체 막 뉴스 나올 때부터 그거 주가 때문에 그럴 거라. 특히 신성 ENG가 올라주면서 그렇게 되고 약간 후발로 하다가 쌍봉 그리면서 말았는데, 얘는 좀 장기적으로 실적이 괜찮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최근 테마는 좀 약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도 약간 삐리리하죠 지금. 이런 애들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차트 외국인 보여드렸고, 역순으로 한양이엔지부터 재무제표 저평가는 한양이엔지가 제 저평가에 PBR 0.5에 PER 4.0. 그리고 별도로 봤을 때 작년 실적이 11%뿐이 안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PER 상으로 엄청나게 저평가 레벨이 되겠습니다. 저평가지만은 테마성은 좀 약하다. 어떤 기업이냐 하면요, 요런 기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어떤 배관, 클린룸, 그런 배관 관련입니다. 약간 테마가 반도체 부품이지만 어떤 약간 뭐랄까 우직한 분야, 약간 세밀하고 어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기보다, 물론 이것도 고도의 기술, 그 분야에서는 고도의 기술이겠죠. 그러니까는 하이닉스, 삼성 쪽에도 장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어쨌든 요런 배관 업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은 이제 화학적으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소재를 하고 있고 2차 전지 소재에 이제 진출이 되었다는 점. 근데 저평가는 아닙니다. 솔브레인은 좀 조정을 염두에 두십시오. PBR 2.98에다가 PER도 낮지가 않죠. 그리고 실적도 한 영역 기준 30%고 별도 기준으로 한 20% 줄은 이 정도도 선방하긴 했는데 아직도 PER이 한 15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올랐겠죠. 실적이 좀 떨어져가지고. 저평가라고 보긴 그렇다. 근데 실적이 다시 좋아질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지세미캠도 저평가는 아닙니다. 13.54. 근데 이게 이 정도도 제가 왜 소개를 시켜드리냐면은 다른 애들은 이게 막 마이너스 70% 줄어든 애, 90% 줄어든 애들이 작년에 많거든요. 이 정도도 선방한 거다. 이 정도도. 그러니까 한양엔지가 되게 저평가한 거예요. 조금 우직한 기술 때문에 뭐가 안 붙는지 모르겠지만 PBR 3.0에 13. 비슷하건데 11%더 적게 줄었죠. 그래서 얘가 약간 AI 테마랑은 조금 저 와중에서는 관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EUV 어쩌고 막 얘기가 나오던데 전 자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각자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AI 관련해서 진짜로 관련된 애들은 이미 빵빵 뜨지 않았는가. 근데 사실 작년 초에 반도체가 막 망한다는 뉴스 나오는 와중에 누구도 AI 테마가 이렇게 크게 떠서 반도체가 작년처럼 많이 오르게 될 줄은 몰랐죠.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차트쟁이라서 차트 신호 보고 그렇게 했던 것 뿐이고요. IT의 부품주에서 신호가 좀 나와서 말씀드린 것 뿐이었고, 그 중에 좀 갈리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 많이 오른 애는 또 많이 떨어집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애는 나중에 떨어질 거야. 이오테크닉스도 올랐구나. ENF 테크놀로지를 추천했었는데, 잠깐만요. ENF 테크놀로지, 64%. 좀 아쉽죠. 이러면 힘쓰기가 쉽죠. 마이너스 62%. ENF도 오르긴 올랐구나. 오르긴 올랐네요. 그죠? 조금만 실적이 더 버텨줬다면 더 많이 올랐을 텐데, 요것도 있었네요. 근데, 하락했어도 지금 더 저평가긴 하네. 그죠? 지금도 저평가긴 한데, 그래도 이건 이제 재작년 기준인 거고,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10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3천억이니까는 4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300억 넘기가 쉽지 않을 거죠. 그죠? 그러면은, PER은 한 12에서 15 사이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저평가는 얘인데, 테마성은 얘가 더 강한 것 같고, 그 다음 2차 전지랑은 또 위에 두 종목이 그렇게 되고, 등등 다 장단점이 다르고 외국인 비중도 다르고 최근에 단기로는 솔브레인이 좀 빠졌다가 들어온 건 하지만 좀 들어왔고 독립사기업은 약간 꿀렁거리면서도 좀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한양이엔지는 크게 이제 외국인의 최근에 동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도 뭐 보여드리려면 외국인이 뭐 이 정도로 좀 빠지다가 들어오는 정도. 작년에 좀 아무래도 또 엄청 올랐네요. 작년 말에. 투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저평가는 여러분 바로 오르진 않고요. 한양이엔지가 저평가지만은 뭐 장기적으로는 오르겠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또 실적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AI 테마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HBM 관련 메모리 관련해서가 이제 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아직도 고공 엔진. 제가 이거는 지금 오를 때마다 줄이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보면은 보통 이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오른 애들이 다 기관 애들이 한 겁니다. 외국인도 조금 들어오긴 하는데 그렇게 신통치는 않죠. 그러면 장기로 가시려면 외국인을 더 중요시하면 되고요. 제주 반도체는 작전 걸린 것 같은데 이거 증거금 100% 종목인데 이런 애들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더 오르겠지만 작전 걸려서 더 오를 수도 있지만은 건드시면 안 되고요. 이오테크닉스도 많이 올랐죠. 얘도 좀 고평가더라고요. 지금은 뭐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한미반도체는 이제 하락을 좀 하려나요. 그래도 외국인 좀 들어오긴 하는데 수혜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얘도 약간 오버슈팅. 증거금 얘도 증거금 100% 됐네. 한미반도체 PBR 보시기 이제 10 넘은 건 건드리지 마세요.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은 4 정도긴 한데 그래도 약간 PER이 높죠. ENF 테크놀로지도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작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12에서 15 사이겠지만은 뭐 그 정도 넣을 수는 있죠. 근데 64% 좀 많이 줄긴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이 중에서 뭐 몇 개가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중에 하나 정도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 하나 정도 한 4개 ENF 테크놀로지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 중에 하나 정도가 오르게 되냐 뭐가 오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말한 것 중에 물론 강조한 것 중에 오른 애들도 있는데 ENF 테크놀로지는 강조했는데 떨어졌다가 오르긴 올랐네요.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커뮤니티 글하고 블로그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가족 차원에서 적립식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미국 공매도 엔비디아 지금 계속 손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테슬라 손해보고 있는데 뭐 즐겁습니다. 뭐 오르면 더 높은 가격에 매달 조금씩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겁고 반면에 이제 국내 주식은 IT 부품주 비롯해서 뭐 기아나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도 적립식을 해왔지만은 작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도 강조드렸듯이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도 적립식 한다 말씀드려서 강조드렸듯이 종목 수를 제가 20종목까지도 많이 가져가라고 말씀드리면서 했죠. 중소형주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했는데 그 중에서 빵빵 뜬 애들이 있어가지고 300% 400% 난 애들은 팔고 그 다음에 다시금 바닥권에 있는 애들을 매수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화학업종이랑 좀 게임 업종들 떨어진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도 좀 보면서 펄어비스도 적립식을 조금 해놨는데 펄어비스는 손절을 해야 되나 좀 그 생각도 들고요. 실적이 잘하면 적자 전환하겠던데요. 그거 좀 보도록 하겠고요. 업종별로 나중에 화학업종이나 게임 업종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자 손절 정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많고 다 손절 못 봐드린다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적립식 종목 중에 대상 손해보고 있거든요. 대상 손해보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올라갔다가 외국인 들어오는 거 보세요. 얼마나 좋아. 이번 달도 들어가야죠. 적립식. 기아나 현대차가 이제 주택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것도 뭐 한 주에 뭐 18,000원 뿐이 안 되네. 그죠? 이것도 한 3주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고 KPX 케미칼은 근데 외국인 빠지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외국인이 빠지는 게 마음에 걸리고 하고 주가는 실적은 좋아졌어요. 근데 왜 증거금 100%가 왜 된 거야 이게. 실적이 좋아졌는데 이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고 외국인은 뭐 빠질 수 있죠. 업황을 안 좋게 보면 빠지는데 아니면 뭐 숨겨진 대규모 적자가 4분기 있을 거면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나. 그래도 증거금 100%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대단히 재무구조가 양호한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은 저희가 예전에 이때 잘 먹었던 종목이에요. 2012년 13년 이때랑도 잘 먹었던 종목이어서 중소형주에서요. 실적이 좋은데 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다른 업종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